자, 면역계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. 저희가 어떤 아이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. 이걸 면역계를 아이라고 비유를 해보면 우리는 이 아이를 어떤 멍둥이로 때립니다. 항원물질로 때려서 이 아이가 울고 있어요. 근데 우리는 이 아이가 울면은 아무래도 아이가 울면 시끄럽잖아요. 막 소리내고 막 아주 난리를 피우니까 우리는 이때 이 소리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그래요. 입을 막아버려. 아이 입을 막아서 너 울지 마, 소리 내지 마 라고 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의 치료인데,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맞아서 울고 있었던 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가 그걸 몰라주고 내가 우는 것만 시끄럽다고 막 입을 막아버리니까 얘가 이제 감정 표현을 안 해버려요. 아, 나는 그냥 말해봤자 아무도 안 들어주는구나, 나는 그냥 조용히 있어야겠다 라고 변해지면, 문제는 실제 또 도둑놈이 들어서 막 날 때릴 때도 얘가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염증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라 함은, 아이가 소리를 못 내게 입을 막을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한테 선물을 줘서요, 아이가 기분 좋아서 웃게 되면 자동으로 우는 소리는 사라지게 돼요.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? 그러니까 우리가 울고 있는 아이, 울고 있다라는 게, 아이가 온다는 건 그 신호가, 우는 신호가 우리한테는 피부에서 나타나는 가려움, 코에서 나타나는 막 콧물, 알러지, 비염, 천식,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증상들은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우는 신호로 나타나는 것들인데, 아이가 울고 있으면 왜 울고 있는지 찾아서 얘를 없애줘야 되는데,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가 우는 것을 막고 울지 마, 못 울게 하고 있는 게 우리 현대 치료인데, 울지 못하게 할 게 아니라 아이가 오히려 잘 웃을 수 있게 해주자는 거예요. 아이가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이는 자동으로 울지 않아요. 이 면역계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하게 해주는 환경을 만드는 게 알러지 질환을 치료하는 핵심인데, 우리가 이런 항원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차단을 해야겠죠. 일단 아이가 울고 있으면 뭐 때문에 우는지를 잘 들어봐야 돼. 그 아이가 울게 만든 요인이 뭘지, 아까 제가 앞에 쭉 말씀드렸던 외부 요인부터 시작해서 내부 독소가 있는 건 아니지, 그 다음에 요 조절인자라 함은 매개물질이 너무 과하게 활성화돼서 아이가 울고 있다면 그게 아니라, 너는 지금 그렇게 울지 않아도 돼, 내가 좋은 거 줄 테니까, 맛있는 거 줄 테니까 울지 마 라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요 조절인자를 조절하는 건데, 이 이야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정말 큰 관점의 차이인 게,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더 느끼시겠지만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울지 마라고 하는 게 하긴 사실 쉬워요. 아이가 왜 우는지 알기는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끄러운 게 싫고 아픈 게 싫고 가려운 게 싫으니까 그 우는 소리를 어떻게든 없애고 싶어 하는데, 그거는 이 면역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아이가 울고 있을 때는 왜 우는지를 먼저 찾아줘야 되고, 그 다음에 그걸 찾았다면 그걸 없애줘. 근데 그걸 없앴는데도 아이가 트라우마가 남아서 너무 많이 맞았다 보니까 계속 울고 있어, 시도 때도 없이. 그럴 때는 또 울지마 하고 뚝 하고 누를 게 아니라,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, 내가 이런 재밌는 거 맛있는 거 준비했으니까 요거 가지고 기분 풀어 라고 해주는 게 면역계를 진정으로 안정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죠. 정리를 해보면 오늘의 알러지 질환의 치료 방법이라 하면, 첫 번째, 이렇게 한 4가지가 외부 독소를 차단하는 방법들인데, 외부 독소 차단이라 하면 첫 번째, 생태 유전체 특성에 맞는 식사로 항원 자체를, 아예 요인 자체를 제거하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, 두 번째로는 원인 물질이나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좀 최소화시키는 방법. 대표적으로 먼지가 너무 많은 곳에 노출이 된다거나, 공기가 너무 탁한 곳, 또는 습하고 냉한 곳, 또는 진드기, 꽃가루, 곰팡이 같은 것들은 조금 피하는 게 당연히 좋겠고요. 그런 것들이 외부 독소를 작용하게 되니까. 또 식품 첨가물, 대표적으로 유화제 같은 것들이 내 몸에서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외부 독소 중에 하나인데, 인스턴트 식품이나 합성 가공식품, 편의식품, 냉동식품 같은 것들을 절제하는 거, 이게 일단 외부 독소를 막는 방법이 될 거고, 또 타입에 맞더라도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은 내 몸이 느끼기에는 약간의 독소예요. 과도한 자극들은. 그래서 타입에 맞더라도 M타입이라고 해서 너무 자극적인 매운 음식들이라거나, S타입이라고 하더라도 커피 같은 것도 좀 과도하게,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 독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금기하시는 게 좋겠고요. 두 번째는 요 설탕이나 소금이, 요거는 이제 큰 카테고리를 보면 내부 독소를 없애다. 내부 독소를 아까 제가 장내미생물과 활성산소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, 장내미생물이 설탕이나 소금 많이 들어간 음식, 기름 튀긴 음식, 특히 육류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장내미생물 중에서 내 몸에 유해한 균들이 성장하기가 좋은 환경이 돼버려요. 그러면 나쁜 균들, 내 몸을 괴롭힐 만한 균들이 막 성장하고, 내 몸을 도와줄 만한 균들이 막 죽으면서 장이 막 열리고 장막이 막 뚫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데, 그런 내부 독소 요인이 되는 이런 것들을 피하자는 거. 그리고 요 섬유질,
충분한 섬유질을 섭취를 해서 장내 미생물 안정을 유지하자. 아까 말씀드린 섬유질이 들어가게 되면 내 몸에 노폐물을 같이 끌어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, 거기 너무 모자라면은 내 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독소들을 잘 끌어서 배출을 못 시키다 보니까 그게 또 장막을 파괴시킬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섬유질,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타입에 맞는 채소 과일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들이 되겠죠.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약물. 아까도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약물이 특히 요즘 요 항생제가 너무나 쉽게 많이 쓰이죠. 조금만 어디가 아프면 뭐 눈에 염증 생겼다고 항생제 뭐 바르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겠는데 먹으래. 요즘 뭐 귀가 조금 가려워서 가봤더니 이 중이염이래, 또 항생제 먹으래. 소화 안 된다고 했더니 소화 안 되는데도 항생제 먹으라는 데가 있어요. 그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, 근데 그런 식으로 항생제가 요즘 워낙 그냥 여기저기 다 때려 넣는데, 항생제는 결국 내가 먹는다는 건 소화기를 통해서 소화기의 균들도 마찬가지로 죽이는 거거든요. 항생제는 말 그대로 세균을 죽이는 약들인데, 그런 것들이 요 내 장내 미생물을 망가뜨리는 요인으로 당연히 작용할 거고, 아까 말씀드린 소화제로 주로 쓰는 위산 억제제들, 위산을 분비가 되면 위산이 과다하면 속이 쓰리니까 위산을 분비 못하게 막 누르는 약제들을 쓰는데, 그렇게 되면 장에서는 일단 단백질 같은 것들 흡수가 잘 안 되고요. 칼슘에도 문제가 생기고 특히 철분에도 흡수에 문제가 생기는 쪽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,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흡수가 안 되는 거에 더해서 장내 미생물도 아까 말씀드린 저산증 환경에서는 유해균들이 막 자라요. 그래서 장이 또 망가지게 되는,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내부 독소들이 침범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자라는 거고요. 세 번째가 이제 이 카테고리가 매개 물질을 조절하자. 아까 아이가 막 울고 있을 때 울지 마 할 게 아니라, 울고 있으면 이런 거 있으니까 잘 기분 좋은 거 기분 좋은 것들을 주면서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막 주고 하는 것들인데, 대표적으로 양질의 단백질, 특히 지방산을 균형 있게 적절히 공급하자. 아까 제가 프로스타글란딘 설명드리면서 불포화 지방산, 뭐 달맞이꽃종자유나 뭐 블랙커런트 오일, 그리고 뭐 보라지 오일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불포화 지방산들인데, 양질의 타입에 잘 맞는 지방산들 섭취하는 것들도 이 매개물질을 조절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되고요.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은 음식, 특히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요 비타민 A, B2, B6, E, C 같은 요 비타민들이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, 특히 피부의 착색을 막아주고 또 피부가 빨리 재생되는 걸 도와주는 물질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 전반적인 알러지 질환에서 아까 활성산소 발생을 억제해야 되는데,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없애는 것을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데, 그런 항산화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미네랄들이 아연, 셀레늄,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있는데, 그건 뒤에서 좀 자세히 하나하나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. 그리고 요 교란된 면역 체계를 안정하기 위해서 절대 식생활 실천 기간이라고 여기 드리는데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. 저희가 아이가 다시 또 돌아왔는데,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처음에 아이를 이렇게 때려서 아이가 울어요. 그러고 나니까 다시 선물을 주면서 미안해, 내가 그동안 잘못했고 앞으로 잘해줄게 라고 이렇게 선물을 주다가 갑자기 보니까 또 아이가 얄미워. 그래서 또 한 대 때렸어. 그럼 아이는 아마 이전보다 더 크게 울 거예요. 면역세포도 똑같은 게, 면역체계가 이렇게 긴장하고 항진되어 있는 상태의 아이들을 안정시키려고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, 잘해줄 것 같다가 또 때리고 잘해줄 것 같다가 또 때리게 되면 우리 몸은 오히려 더 과잉 반응을 하게 돼요. 사람이랑 똑같거든요. 사람이라고, 내 면역세포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관점에서 면역세포와 나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.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전부예요. 이 내용이 알러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핵심인데, 우리는 이런 것들보다 사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리는데, 아까 말씀드린 항산화 물질들 중에 특히 비타민 C와 E가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항산화 작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,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고요. 활성산소가 제거되다 보니까 지난 저희가 1기 때 심혈관 질환에서 이야기했던 요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게 되고, 또 얘는 구체적으로 혈액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생성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라서 노폐물을 헤모글로빈 적혈구가 피를 돌면서 노폐물들을 다 끌어다가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몸에 독소, 노폐물 배설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, 구체적으로 보면 S타입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흔한 녹황색 야채들이에요. 뭐 시금치, 뭐 키위, 양배추, 뭐 오이, 오렌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. M타입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 뭐 제일 유명한 레몬, 뭐 토마토, 뭐 브로콜리, 뭐 파프리카 이런 것, 연근 뭐 있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비타민 C, M타입 분들에게 잘 맞는 비타민 C가 되겠고요. 비타민 E는 혼자 일하기보다는 보통 비타민 C랑 같이 들어가서 일을 많이 하는 영양소인데,
얘는 세포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의 중요 성분으로 작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데 많죠. M타입, S타입 분들은 뭐 콩, 그리고 해바라기 씨유, 그리고 뭐 땅콩, 뭐 호박, 들기름, 뭐 시금치 똑같이, 그리고 M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아스파라거스, 뭐 옥수수, 그리고 뭐 참기름, 뭐 아몬드, 호두, 계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. 이런 것들 단독으로 먹는다고 했는데 사실 재밌는 건 항상 이런 걸 말씀드리면 이것도 먹어야 될 것 같고 뭐 아까 비타민 C도 먹어야 될 것 말하시는데 사실 대부분 비타민 C가 많은 음식들을 보면 비타민 E가 같이 많아요. 보통 그래요.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중에서 우리가 아연을 사실 최근 들어서 좀 인기가 많은데 아연이 특히 남성분들 뭐 성기능 관련해서도 인기가 많은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 아연은 내 몸의 면역 체계와 관련돼서 면역 체계를 안정시키는 재료고요. 또 세포 성장을 시키기도 하고 DNA를 생산시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물질 이런 작용들을 하는데 특히 얘는 오늘 요 알러지 질환과 관련해서는 활성산소를 물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에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S타입한테는 굴이나 조개류 같은 갑각류에 좀 많이, 조개류, 어패류, 갑각류에 많이 들어있고 완두콩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요. N타입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호두, 특히 석류에 이 아연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연어나 뭐 계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활성산소만 해도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활성산소가 아까 제가 엔진이 작동하면서 생기는 매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매연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적정량 있을 때는 그 매연을 이용해서 내 몸에 또 다른 독소를 죽이는 용도로도 활용을 해요. 다만 그게 너무 과도하게 되면 그게 내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게 다른 내 몸의 정상세포들도 파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아연 같은 경우가 그런 활성산소를 산화 반응을 좀 방해해서 그러니까 그게 덜 일어나게 해서 면역 체계를 안정시키는 데 좀 영향을 중요한 기능을 하는 물질이니까 이런 것도 기억하셨다가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 항산화 물질 이제 셀레늄. 얘가 사실 미네랄 중에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는데 이 항산화 효소를 많이 항산화 효소를 만드는 재료고요. 이런 유해 물질을 해독하는 기능,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S타입 분들은 뭐 굴, 뭐 양배추, 뭐 호박, 새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고 M타입 분들은 뭐 양파나 버섯이나 마늘 같은 것들이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섭취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은 이거는 이제 오늘 저희가 체험학습할 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 제가 아까 오늘 이 면역력 알러지 질환을 치유할 때 핵심을 말씀드린 게 알러지 질환이라고 하면 면역 항진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면역 항진 질환이면 면역을 떨어뜨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쉽게 하세요. 항진돼 있으니까. 근데 오늘 저희가 쓸 약제들은 오히려 면역력을 더 증진시키는 약제들인데 대표적으로 M타입 분들이 쓰는 것 중에 환기라는 약제는 아까 1번, 2번 그 사령관 중에 특히 1번 사령관의 힘을 키워주는데 아주 특효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. 그러니까 1번 사령관의 힘을 키워서 2번이 좀 덜 나대게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약제고 S타입 같은 경우에는 금은화 연교가 사실 대표적으로 그런 약제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금은화 연교는 조금 향도 그렇고 쓰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오늘은 저희는 현계를 쓰기로 했는데 이 물질들이 아까 환기랑 비슷하게 S타입 분들 약제들 중에 1번 면역세포, 1번 사령관의 힘을 좀 키워주는 기능이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고요. 두 번째 카테고리의 삼백초나 쑥, 어성초 고산 같은 경우에는 얘는 면역 히스타민이라거나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것들이 과잉 분비되는 걸 좀 조절해주는 역할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오늘 이것만 쓰기보다 이거 같이 섞어서 S타입 분들은 현계와 어성초 고삼을 써볼 거고요. M타입 분들은 환기와 삼백초 쑥을 써볼 거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M타입 분들은 베타글루칸, 뭐 마이케타 버섯,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섯 종류들에서 나오는 효소인데 물질인데 이 베타글루칸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이제 이게 참 똑똑한 애인 게 이 물질이 TH1, 그러니까 1번 사령관과 2번 사령관을 둘 다 기능을 시기에 따라서 잘 맞춰서 올려주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1번이 힘이 약할 땐 1번을 좀 올려주고 2번이 힘이 약할 땐 2번을 올려준다고 이것을 아답토제닉이라고 해서 상황에 잘 대응해서 면역 기능을 발휘하는 애로 알려져 있는데 이 베타글루칸이 저희가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게 M타입 분들께 이제 쓰는 것 중에 바이오셀, 물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알러지 질환 환자분들, 다음 시간에 나눌 뭐 암 환자분들, 또 자가면역질환 환자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이 베타글루칸이 되는 거고 S타입은 반대로 이 후코이단,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데서 추출되는 물질, 얘도 마찬가지로 아답토제닉, 그러니까 T1이 떨어졌을 땐 T1을 좀 올려주고 T2가 떨어졌을 땐 T2를 좀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 두 물질 다 주로
T1 기능을 좀 올려주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. 그래서 특히 오늘 이 면역 항진 질환에는 가장 잘 맞는 약재들이라고 좀 보여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렸고요. 그러니까 오늘 정리하면서 꼭 하나 여러분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내용은 우리가 면역 항진 질환, 알러지 질환이라는 것을 대할 때 알러지가 면역계가 항진돼서 나타나는 거니까 항진을 줄이려고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몸에서 알아서 항진되면 조절할 수 있도록 내 몸에서 스스로 균형을 잡고 일을 할 수 있는 면역 세포, 특히 사령관들이 있는데 그 사령관들이 한 명이 힘을 못 쓰고 한 명이 나대면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어. 그러면 나대는 애를 누를 게 아니라 힘 못 쓰는 애한테 조금 힘을 실어줘 갖고 걔가 일을 하게 해서 걔가 일을 하면 나대는 애가 조금 움츠러들게 되니까 그런 형태로 몸의 균형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면역력을 억제해서 줄이려고 할 게 아니라 면역력을 올려서 조절을 하자. 우리 면역력의 핵심은 억제가 아니라 조절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키워드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. 이 정도로 강의를 마무리하고